안녕하십니까, 산타입니다. 오늘이 뭐지? 우리 23일이고요 1월 23일 2026년 1월 23일. 와, 안경이 현재 시간이 5시 59분. 조금 일찍 나왔네. 5분은 뭐. 바람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는 편이고, 달도 안 보고, 달이 있나? 달이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달이 있을 것 같고, 곧 대보름인데, 그죠? 영락 없는 대한민국의 겨울입니다. 십수년 동안 추위다운 추위가 없어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장점이었는데, 단점으로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피부로 와닿는 건 없지만 없구나. 그리고 겨울답지 않은 어떤 계절이 줬던 레거시한 어떤 감성, 이런 게 많이 줄었었는데, 이 정도 추위면 예전 한 20-30년, 30-40년 전에 당시에 추위 속에 있었던 유년 시절에 그 친구끼리의 그런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여러 가지 신년이 지나고 답답한 일도 있고, 계획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장을 또 보고, 부침도 보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이제 올해로 55 정도,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는 아직 53, 넷. 쯤 되면 예전에 특히나 그 초등학생 시절에, 그죠? 아니면 그 기억 너머에 있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 저편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막 피어오르는 시절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때 추억이 담긴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나 아니면 장소, 사람, 그 다음에 그때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 문학적인 것들을 즐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재단을 성스럽게 맞이하듯이 말이죠. 뚜벅뚜벅 찾게도 되고 마주하게도 되고, 그 측면에서 예전에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온전한 장소를 방문했다. 그래서 지금 재차 한번 방문을 한번 또 했어요. 아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을 꼬셨다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잠시 말씀드린 분이 이제 한 70에 가까운 젊은 노인인데, 젊은 노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건강해요.
임대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 법적으로 총각이어서 뭐 여러 가지 연애에도 사나운 사연들이 있어서 소가리를 하시는 양반입니다. 그 양반을 그 양반 데리고 가면 일단 심심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없잖아. 데리고 모시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신림역으로 해서 신림 6동과 7동 사이에 있는 그곳에 내려서 쭉 올라가서 호합사라는 곳을 지나고, 잠깐 그 여정을 말씀드리면 사당역에서 내려서 신림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신림 6동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등산을 시작하면서 호합사를 지나서 호합사 그러죠. 그리고 위에 있는 예전 한두 달 전에 갔던 산 호암산이라는 데를 또 가고, 호암산에서 저 남서방향의 그 산막사 인근에 있는 국기봉 쪽을 통해서 미리제 계곡인가 계곡을 넘어서 또 미사일 부대가 아니라 그 전파부대, 뭐 군부대가 하나 있던데, 지금 근데 기관병이 없더라고요. 출정왕청도 있고, 그리고 동북 방향의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고, 점심이래야 뭐 그냥 싸운 간단한 아주 요깃거리 둘이서 까마귀하고 같이 나눠 먹었던, 까마귀들이 아주 빵도 좋아하고, 날씨가 사나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요일날 꽤나 쌀쌀했지만 지나니까 오랜만하더라고. 정상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남남서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안양 유원지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안양 유원지에서 이봉산 방향이 넘어 최종 목적지인 안양 체육관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부분부터 뭐 막혔고, 군부대에 뭐 들여져서 뭐라고 하더라고. 둘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그냥 가기에는 그때 벌써 이제 뭐 등산은 05시 30분에 차를 타서 등산은 08시에 시작을 했는데 2시간을 이동해 온 거죠.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뭐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체력이 좀 돼서 이제 예전에 안양 유원지, 지금 안양 예술인의 거리 뭐 정도로 불리우는 것 같은데, 쌀쌀하니까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 걷다가 비봉산 자락에 드리워진 병풍 같은 산을 넘기 위해서 관악산 둘레길이라는 곳이 생겼더라고. 탐방길, 뭐 둘레길 정도로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창건됐다고 알려진 망해남이라고 하는 조계사의 조계종, 왕해암 쪽으로 쭉 갔죠. 왕해암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안양의 비산동 쪽이더라고. 얼추. 거기서 버스를 타고 2번 갈아타고 의왕 톨게이트까지 가는 이런 코스였어요. 의왕 톨게이트 버스를 타고 안중이라는 곳까지 가는.
도착하니까 뭐 얼추 5시 반? 6시 정도 되더라고. 집에서 도어투도어로는 한 12시간 걸렸던 것 같고, 피곤했지만 상당히 좋았어. 고코스 등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유년 시절에, 특히나 그 국민학교 당시에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한 산이죠. 그분도 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쌈마이 여행이라고 해서 딱 버스비만 들고 갔어요. 6,800원인가? 환승이 되니까 왕복으로. 실화냐 싶을 정도로 뭔가 좀 대단히 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 7,800원 총 해서 왕복으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양반한테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씩 나눠 먹고, 아주 그냥 뭐 세상에 있는 뭐 꽤 큰 거부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쌈마이 여행이요, 쌈마이 여행. 한 2013년부터 시작된 독서 모임이 있어요. 가끔 얘기하는. 그곳에 리더장으로서 이곳을 이끌어온 지가 한 얼추 4년, 5년 정도 되고요. 모임 자체는 한 13년 정도 되는데, 이제 한 10여 명 정도 이제 쭉 멤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독서라는 게 뭐 관념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들을 돌처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밑거름이, 자양분이 된다고도 하고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런 아주 독한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즐기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로서 다시 긍정적인 내용의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적인 요소가 다시 부활한 것일 수도 있어. 책 안 읽는다고 하잖아. 뭐 책을 뭐 읽고 안 읽고는 뭐 차지하고, 나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이니까. 어찌됐든 한강 작가라는 걸출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그 노벨상이라는 척박한 그 어떤 수상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게 결국 뭐 국가의 경쟁력과 비례하지는 않으나, 통상 사람들이 노벨상에 관련된 내용의 수상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불편한 그 타이틀에 불편한 곳에 놓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최초로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글을 일구어 연글게 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인물들이 책들을 소화해내고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는 뭔가, 사회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황석영 선생이 어떤 독서 모임의 게스트로, 이거는 이제 유튜브 하는 내용이지만 게스트로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의미를 통해서 독서 토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름하고 싶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감옥이나 이런 단절된 곳에서의 독서 자체로서의 개인이 생각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수행적인 입장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어떤 한 장소에서 수년간 혼자 3,000권이니 2,000권이니 1,000권이니 하는 독파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좀 위험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책과의 생각이 교류가 되면서 거기서 쌓인 고인 사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영을 통해서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바가 내 안에 어떤 식으로 녹아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과 한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교차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관념 속에 있는 기둥들만 뼈다귀처럼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버리면 그는 그냥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둥에 툭툭 붙여버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지 않는 책 속의 관념들만 쌓여있는데, 그 관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실금 이상의 상처와 깨지잖아. 많은 그림이 드러나고 거기서 오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난다고 하면, 독서 토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에 대한 교차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공동체 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의 관념에서 그 신념이라는 기둥이 어떻게 보면 또 나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다. 관념의 시퍼런 벽 앞에서 내 딸들과 내 지인들이 서로 간에 그 기둥과의 기둥이 붙여서 상처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황석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면 불쾌한 일만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임을 이끌어오는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관계 속에 이렇게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거기서 이 어떤 한 오브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크레이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독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게 불쾌하지 않고,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어떤 문장을 보고
바닷가의 배치라든가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저들이 이렇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신박한 생각을 듣는데 굉장히 상큼하더라고. 몸속에 그 봄날에 그 미나리가 들어오니까 상큼함이 있어. 그날 아주 좋은 모임이었지. 따라오신 신규 회원도 즐거웠다고, 뭐 냉소적인 의견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진보적인 생각과 또 순진한 생각들을 던지는 와중에 고개를 이렇게 은밀은밀하게 잘 섞여서 비빔밥 같이, 그치? 어떤 모임이 맨날 즐거울 순 없어. 그렇게 아주 서로 간에 이게 약간의 배려가 있는 거지. 물론 그 오브제문학 그 도서 선정이 또 우연찮게 좋은 호응을 얻게 되면 아주 뭐 인생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재미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은 펄렁이라는 주인공이 건실한 가정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묵인된 폭력과 묵인된 억압이 불편한 걸 떠나서 사회적인 어마무시한 탄압으로 새어나왔을 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가지 스탠스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히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 거대한 카르텔이 돕는 카톨릭에 대항하는,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고, 냉소적인 시간을 보냈던 분은 그거는 너무 무모한 거다. 뭐 자기 기만이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실금이 생기는 거지. 틀리거든, 우리 생각이. 베로네스 모글로우가 얘기했던 권력과 진보에서 나오는 세상 속에 있는 부와 가치는 편협하지 않게 이 기술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갖게 된 거는 그게 갖고 있는 선한 생각들이 아니다. 길한 권력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생각보다 났어.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짧은 소설이었지만 그리고 같이 읽어서 좋았던 최근에 좀 여러가지 외롭고 흔들리는 우리 자아의 철학적인 서적이 또 조용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추천받았다는 흥미롭게 보이는 자기결정이라는 빨간색 커버에 찍고 해당 토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임 자체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어. 그런 게 실제 너의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개선과 너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적인 모습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